혹시 칸쿤으로의 신혼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칸쿤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유튜브에 올라온 많은 신혼여행 브이로그를 봤는데요.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영상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칸쿤으로 또 스칼렛 아르테로의 신혼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본다면 스칼렛 아르테 어렵지 않습니다. 첫 영상은 칸쿤에서의 첫째 날, 둘째 날 일정을 요약해 봤습니다. 이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총 2주 동안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먼저 칸쿤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은 LA에서 남은 일주일을 보내는 일정으로 짰습니다. 보통 칸쿤과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가는 부부들을 보면 동선 때문에라도 미국에 먼저 들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미국에서 관광부터 하면 너무 지칠 것 같아서 칸쿤에서 휴양을 먼저 하고 LA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행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시라면 저희처럼 칸쿤 먼저 들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드디어 미국행 비행기에 탔는데요. 칸쿤까지는 직항이 없는 관계로 미국을 경유해야 돼서 저희는 애틀란타로 경유지를 정했습니다. 애틀란타까지는 약 13시간이 걸리고 애틀란타 공항에서 환승을 하고 칸쿤에 가는 일정입니다. 비행기에 타자마자 거의 바로 아침을 먹었는데요. 남편은 어양가지 덮밥을 먹었고 저는 된장 덮밥을 먹었습니다. 짤 것 같아서 이렇게만 일단 먹어보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서 그런지 피곤해서 바로 잠들었고요. 6시간쯤 남았을 때는 간식으로 핫도그를 먹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대한항공 747 기종 63BC열에 앉아서 갔는데요. 맨 뒤 좌석이라 좌석도 마음대로 기울일 수 있고 2인석인데다가 공간도 넓은 편이라서 정말 편하게 갔습니다. 내릴 때쯤 돼서 파스타를 마지막으로 먹었습니다. 13시간 뒤에 애틀란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는 3시간 환승 대기를 했는데요. 환승 대기 시간도 고민이 많았는데 최소 3시간 정도 갭을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겪어보니까 애틀란타 공항 기준으로 환승 플랫폼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편이고 입국 심사랑 짐 새로 붙이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델타 항공 타고 5시간 걸려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면 스칼렛 아르테 팻말을 들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요. 말을 걸면 버스 타는 곳을 안내해 줍니다. 근데 버스를 타자마자 비가 오더라고요. 날씨 욕에 레전드 갱신했다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다행히 비는 중간에 그치더라고요. 무튼 1시간 정도 걸려서 스칼렛 아르테에 도착했습니다. 참고로 버스는 스칼렛 멕시코에 먼저 정차하고 그 다음 스칼렛 아르테에 도착합니다. Okay, guys, finally we are here in Scarlet Arte. 아르테는 성인 전용, 멕시코는 자녀 동반이 가능해서 신혼여행으로는 대부분 스칼렛 아르테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스칼렛 아르테는 올 인클루시브여서 거의 모든 게 무료입니다. 드디어 체크인을 마치고 숙소를 배정받았습니다. 숙소는 멕시코 느낌이 물씬 났는데요. 어메니티도 대부분 갖추고 있어 따로 세면 도구를 챙겨가지 않아도 됩니다. 샴푸, 바디워시, 면도기 등이 있었고 매일 교체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숙소는 아티스타스 동의 오션뷰 룸인데요. 아티스타스 동은 오션뷰인 만큼 다른 동 대비해서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특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버틀러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것인데 버틀러라는 말 그대로 저희 룸을 담당하는 집사를 배정받아서 왓츠앱이라는 메신저 앱으로 모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버스편 예약이나 빨래 서비스 요청 등 거의 모든 걸 요청할 수 있고 현재 방보다 더 높은 층을 요구해 룸체인지도 가능했습니다. 이틀째부터는 가장 뷰가 좋은 탑층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티스타스동 전용 루프탑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곳에서는 좀 더 프라이빗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티스타스동 전용 레스토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키비키비라는 레스토랑의 경우 다른 동 숙박객도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추가 요금을 내고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아티스타스동이 다른 숙소 대비 비싸지만 여러 가지 특전이 있고 특히 카리브해 오션뷰를 매일 볼 수 있으므로 적극 추천합니다.
일단 20시간 이상의 비행 일정으로 몸이 좀 지쳤기 때문에 쪽잠을 좀 자주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돼서는 옷을 갈아입고 주변 지리도 익힐 겸 산책을 했습니다. 여기가 스칼렛 아르테의 가장 중심인 메인풀 쪽입니다. 이건 미쳤는데 여기? 호텔 중앙을 가로지르는 긴 메인풀이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카유코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 있지. 오늘 식사도 여기서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때 시간이 저녁 7시쯤인데 수영장은 7시에 마감을 합니다. 진짜 예쁘다. 여기는 메인풀에 붙어있는 웹바인데요. 다들 마감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내일 여기서 신나게 즐겨줄 예정입니다. 정체모를 귀여운 동물도 마주쳤고요. 산책을 마치고 카요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지중해식 음식 컨셉의 뷔페인데요. 참고로 각 레스토랑마다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목욕 가운이나 수영복은 당연히 되지 않고 여성은 크게 제한이 없는데 남성은 나시나 샌들 같은 복장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와보니 제재를 심하게 하지는 않았고 젖은 수영복 정도만 제재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소세지, 하몬과 같은 염장육부터 빵 종류도 많았고요. 특히 피자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찍지 못했지만 저녁 피크타임에는 파스타를 직원들이 만들어주는데요. 정말 맛있으니 한 번쯤 먹어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일단 음식들은 전반적으로 한국 음식들보다 자극적이진 않았고요. 외국 향신료 느낌이 강하게 들지도 않았습니다. 간이 세지 않고 적당해서 장시간 비행 후 저녁으로 먹기 딱 좋았습니다. 빵이다. 나 빵 하나 먹어. 감자 나눠 먹자. 나눠 먹자. 구운 토마토. 맛있겠다. 나 하나만 먹어. 구운 양파도 있다 여기. 난 이거. 치즈 올라간다? 네. 치즈랑 그런가 봐. 야채 구이도 있네. 클립 하나 먹어. 하나 먹어볼게. 작은 애. 이거 수분기래 오빠. 아 진짜? 워터멜론. 오. 와 연어 완전 그냥 연어 진짜 생연어네 진짜. 외국 레스토랑처럼 테이블마다 전용 서버가 있고요. 웬만한 음료나 주류는 다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 주십니다. 저희 부부는 술을 즐기는 편이 아닌데 술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도착해서 여기 할거 온 것만 너무 많이 먹을 줄 알았어. 수가 연착되고. 한 번도 연착 안 됐어. 심지어 빨리 왔어요.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긴장이 풀리면서 너무 기분 좋은 저녁이었습니다. 첫날 일정은 이렇게 맞춰줬고요. 다음 날을 신나게 즐기기 위해서 오늘 밤은 일찍 들어가서 자기로 했습니다. 우와 여보 해 나는 것 같은데? 둘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까지 비 오나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비 온 뒤라 그런지 하늘이 더 맑아졌습니다. 이 뷰를 보고 신혼여행 숙소를 스칼렛 아르테로 정했는데 정말 잘 왔다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OOTD는 이렇게 한번 입어봤고요. 먼저 아침을 먹으러 나가보기로 합니다. 레스토랑은 대부분 오전 7시에 오픈을 하고요. 지금 시간이 6시 반이라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첫 아침 식사 장소는 메르카도 산데후안이라는 뷔페 레스토랑인데요. 멕시코 전통 음식과 호텔 조식 느낌을 둘 다 즐길 수 있는 뷔페입니다. 참고로 여기와 어제 먹은 카유코는 사전 예약이 필요 없지만 뒤에 보여드릴 일부 레스토랑은 예약이 필수이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멕시코 시장을 컨셉으로 꾸민 레스토랑인 것 같았고요. 애니메이션 코코가 생각나는 비주얼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헬로. 그릇을 조명으로 꾸며놓은 게 독특하더라고요. 잘 됐다. 이제 음식들을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빵 먹자. 시리얼이랑 우유도 이 있었고요. 시리얼 한번 먹어볼래? kell로그가 종류별로 포장되어 콤프레이크. 있어서 하나 챙겼습니다. 빵이랑 쿠키류도 정말 종류가 많았습니다. 음식들이 못해도 20가지는 돼 보였습니다. 우리 아이스크림 먹어야 된다. 아이스크림도 있었고요. 너 빵에 넣어 먹는 건가 봐. 그래? 가자. 현지 멕시코 음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일도 종류가 진짜 많고 신선해. 신선해서 종류별로 메론이다, 이거. 담아줬습니다. 나도. 다양한 파이들도 있었고 가자. 저거 파인애플 파이. 와, 이거 음료수 종류 진짜 많아. 여러 종류의 착즙 주스들도 많았습니다. 난 괜찮아. 주스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적혀 있더라고요. 난 글과 저거. 그림들도 앙증맞고 초록색. 귀여웠습니다. 가볍게 빵 종류부터 먹어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메론 치료된다. 시리얼도 한 잔 말아줬고요. 이제 멕시코 음식도 도전해 볼 텐데요. 먼저 퀘사디아를 먹어봤습니다. mushroom decor, mushroom and chicken. 직원에게 원하는 토핑을 말하면 직접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은 나초인데요. 나초에 올라갈 고기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원하는 소스를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양파야? 영상에는 못 찍었지만 위에 있는 오믈렛도 이렇게 줘도 직접 되겠네. 만들어주는 음식인데 이 오믈렛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저희는 메르카도에 갈 때마다 먹었습니다. 퀘사디아는 한국에서 먹던 맛과는 좀 달랐는데 멕시코 현지의 맛이어서 그런지 향이 강했습니다. 맛있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오빠가 싫어하는 맛이야. 와, 근데 오믈렛 진짜 맛있어. 오믈렛 진짜 맛있어. 후식으로는 아이스크림을 즐겨줬습니다. 아니, 괜찮아. 원 구아바. And strawberry freeze. 망고, 구아바, 스트로베리 위드 바질 이렇게 세 종류를 먹었는데요. 예쁘네. 젤라또 같이 꾸덕한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망고 진짜 스트로베리 위드 바질 아니었어? 어우, 바질맛. 근데 맛있어요. 맞지, 맛있지, 근데. 엄청 프레시한데? 아침을 먹고 나오니 이제 해가 본격적으로 뜨더라고요.
이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메인풀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선베드는 원하는 곳 아무데나 앉을 수 있습니다. 숙소랑 연결된 발 담그는데 앉아, 오빠. 그래? 우리가 피는 건 아닌 것 같아. 바다가 보이는 쪽에 자리를 잡고 이제 수영을 즐겨보겠습니다. 아침마다 직원들이 수영장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물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수영장에 저희밖에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선베드에 누워 쉬고 있으면 직원이 와서 음료를 주문받는데요. 칵테일이나 음료수를 이야기하면 자리로 가져다 주십니다. 저희는 노알콜 모히또를 시켜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칵테일을 마시며 여유를 즐겨줬습니다. 햇빛이 나기 시작해서 사진 찍으려고 이곳저곳 다녔는데요. 찍어줘 볼까? 스칼렛 아르테에는 정말 수많은 포토스팟이 있는데 메인풀 쪽이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이제 해변 쪽으로 한번 가보기로 했는데요. 영상으로 찍긴 예뻐요. 내려가 볼까, 오빠? 해변 가는 길에는 또 다른 포토스팟 그물베드가 있습니다. 여기 바다요. 여기는 여기서 호텔 안에 이거 있는 찍어줘. 인조 바다 공간인데 카약이랑 패들보트를 탈 수 있었습니다. 조심해 밑에 여보. 해변을 내려가 봤는데 파란 바다가 너무 예뻤습니다. 오빠 진짜 예쁘다. 여보 사진 찍어줘 볼게 저 앞에서. 어? 물 튀어? 어? 그물. 어. 그물을 이제. 그물 자리가 있나? 가볼까? 네, 가보자. 그물 베드에도 한번 누워줬습니다. 여기서는 카약 타는 사람들을 보면서 물멍 때리기 좋았습니다. 여기도 포토스팟이어서 열심히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제 수영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는 인공해변 쪽에 있는 아레날이라는 식당입니다.
여기는 컴포트 푸드와 스테이크하우스의 컨셉을 가진 레스토랑인데 햄버거나 스테이크를 메인으로 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참고로 여기도 사전 예약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문은 QR코드를 찍어서 메뉴를 보고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주문을 하니 에피타이저로 나초가 나왔는데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엔 토마토 크림을 먹어봤는데 간이 안 된 음식이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 무슨 맛이지? 메인으로는 슈림프 핫도그랑 비프버거, BBQ 립을 시켰는데요. 익숙한 맛이 나는 음식들이라서 무난하게 잘 먹었습니다. 참고로 햄버거는 이제까지 먹은 수제버거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이건 BBQ 립인데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부드러워? 이건 후식으로 먹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드 브라우니입니다. 아레날은 디저트류가 특히나 맛있었는데요. 식사만 하지 마시고 디저트류도 꼭 시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맛있겠다. 맛있다 이거. 점심 식사 후에는 탑층인 6층으로 방을 옮겼는데요. 버틀러 서비스 덕분에 편하게 더 좋은 방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방에서 보는 뷰가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으러 나왔는데요. 오늘은 엔칸타라는 레스토랑을 갑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고 멕시코 코스 음식인데 좀 실험적인 음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사전에 예약을 해야 돼서 숙소를 예약하고 나면 오는 메일을 통해서 한 달 전쯤에 예약을 했습니다. 여기가 엔칸타입니다. 야외 좌석과 실내 좌석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실내 좌석을 안내받았습니다. 코스요리잖아요. 분위기 진짜 좋다, 오빠. 그러니까. 엔칸타 바로 맞은편에는 공연장이 있어서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으면 공연을 보면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Drink, I'm gonna prepare one classic mango margarita frozen. Welcome to the Encanta restaurant. Tonight, I'm gonna serve a set menu, tasting menu with 7 courses, 8 different dishes, and 1 welcome drink, right? And it was created by the Chef Paco Mendez, original from Mexico City, and he was a winner of Michelin star in Barcelona, Spain. Prepare your welcome drink. The welcome drink is a classic mango margarita frozen. Original, the margarita is made with tequila, that's why I asked if you drink alcohol. So in that case, I'm gonna bring one virgin margarita. Okay? 식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제공되는데 대부분의 음식들이 핑거푸드입니다. Second. Because I'm gonna put on top warm foam mango margarita. This is part of the experience because when you drink, you're gonna feel the contrast of different temperature in both lips. 웰컴 드링크인 이 칵테일은 따뜻함과 차가움, 매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거품 위에 핫소스를 뿌려주는데요. 웰컴 드링크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Split with your first appetizer. Enjoy. 처음으로는 고기 맛이 나는 에피타이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고수, 마요네즈가 들어간 에피타이저가 나왔고요. 맛도 맛이지만 비주얼 자체가 사전에 공부한 대로 실험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 입맛에 맞고 여보 입맛이 잘 안 맞나 보네. 난 다 맛있는데. 진짜? 다행이다, 여보. 나 사실 무서웠거든요. 여기. 너무 이렇게 실험적인 음식일까. 근데 아직 안심하진 마. 응? 안심하지 마. 알았어. 식사 중간에는 병으로 하는 연주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음식이 좀 더 많이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저 젤리 같은 식감은 좀 의아했습니다. 입에 왔다며. 그
그 다음은 미니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이거 그대로 멕시코 전통 조리법인지는 모르겠는데 고기에서 특유의 향이 나더라고요. 한식파인 저희에게는 다소 어려운 맛이었습니다. 여보가 말하는 여기 고기들이 다 족발 같다는 거 이거 먹고 느꼈어. 나 이 향을 얘기한 거야, 향. 아, 향. 그 노린이야. 그렇지. 그 육향이 있어요. 먹고 있으면 칵테일을 가져다 주는데요. 이번에도 노나이콜로 시켰습니다. 7시쯤엔 공연을 시작하더라고요. 참고로 공연은 7시부터 밤 늦게까지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맛있어? 음료수야 하나가 돼. 뭐야? 그냥 저거 맛있는 술. 내게 더 맛있어. 그래? 본격적인 멕시코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타코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디저트가 나왔는데요. 디저트는 총 2개가 나오고 처음에는 코코넛 크림이 나옵니다. 코코넛 크림이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스크림이 나왔는데요. 견과류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 엔칸타 후기를 많이 찾아봤었는데 음식 맛이 특이하다라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언제 또 미슐랭 셰프 음식을 먹어보나 하는 마음으로 방문해봤는데 음식들은 확실히 어려웠습니다. 다만 분위기는 정말 고급스러워서 분위기를 즐기고 싶다면 추천하고 도전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시라면 굳이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게 바가 있네. 응.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공연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희도 자리를 잡고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공연은 아즈텍 문명 느낌이 드는 공연이었습니다. 큰 기대 안 했는데 의외로 공연이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묘하게 빠져드는 공연이라 계속 봤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너무 예뻐서 여기저기 들렸다가 왔습니다. 저녁이 좀 빈약해서 좀 쉬다가 바로 룸서비스를 시켰습니다. 참고로 룸서비스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나 스테이크와 라구 파스타는 꼭 시켜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룸서비스를 먹으면서 이틀째 날도 마무리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액티비티를 즐기기 위해서 세라를 가기로 했는데요. 세라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